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면 골치 아픈 피검사 분석, 골밀도 분석, 체중 관리, 식단 관리를 비용 없이 무료로 사진 한 장 찰칵 찍어서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시면 앱에서만 실시하는 특별한 이벤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셔서 무료 사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몸이 찾는 음식 칼슘 박사 션리지음 제2부 먹은 음식은 어디로 가는가 제1장 소화는 입에서 시작된다. 첫 숟갈을 뜨기 전부터 저녁 무렵 골목을 걷습니다.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납니다. 아직 음식은 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침이 고입니다. 배가 고픈 날이라면 냄새는 더욱 선명합니다. 식탁에 앉아 김이 오르는 된장국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입안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벌써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심지어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기관의 여러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가 관여하여 침과 위액 등의 분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소화는 음식이 위에 도착한 뒤 갑자기 시작되는 공장 작업이 아닙니다. 몸은 먼저 알아차리고 준비합니다. 첫 숟갈이 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다고 부르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복잡한 과정입니다. 밥알은 치아에 의해 잘게 부서지고 침과 섞입니다. 혀는 음식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 침과 충분히 섞이도록 돕고 삼킬 수 있는 덩어리를 만드는 데 참여합니다. 여기까지는 눈으로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화학적 소화입니다. 침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침샘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아밀레이스는 전분의 특정 결합을 끊어 더 작은 탄수화물 조각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몸은 단순히 밥을 잘게 부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자 수준에서도 음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화의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존재 하나를 만나야 합니다. 효소입니다. 효소는 몸속의 작은 일꾼이다. 효소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 소화효소, 발효효소라는 표현도 흔히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효소를 몸에 좋은 어떤 특별한 영양소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화학에서 효소의 의미는 훨씬 분명합니다. 효소는 생체 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여주는 촉매입니다.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이며 일부 RNA도 촉매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 순간 엄청나게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고 손상된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아무 화학 반응이나 아무 때나 일어나게 둘 수 없습니다. 필요한 반응이 필요한 장소에서 적절한 속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존재 가운데 하나가 효소입니다. 효소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분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작용할 수 있는 기질과 반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침샘 아밀레이스는 전분의 소화를 시작하는 데 관여하지만 단백질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필요하고 지방의 소화에는 리파아제 같은 지방 분해 요소가 관여합니다. 마치 한 부엌 안에서도 칼과 국자와 체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모두 음식을 다루지만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알려진 효소는 수천 종류에 이릅니다. 정확한 숫자를 하나로 못 받기 어려운 것은 효소의 분류와 동종 효소 등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작은 세계로 내려가 보면 생명은 수많은 화학 반응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반응의 길목마다 효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멈춘다면 생명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몸은 거대한 하나의 기관이라기보다 수많은 작은 반응들이 질서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가깝습니다. 밥 한 숟갈 속에서 시작되는 화학. 따뜻한 쌀밥을 한 숟갈 떠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밥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밥에는 많은 양의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전분은 수많은 포도당 단위가 연결된 큰 탄수화물입니다. 그대로는 장에서 모두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필요합니다. 입에서는 침샘 아밀레이스가 그 긴 구조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입에서 탄수화물 소화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삼키면 식도를 지나 위로 내려갑니다. 위의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침샘 아밀레이스의 작용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소장으로 이동하면 췌장에서 나온 아밀레이스와 소장 표면의 여러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를 이어갑니다. 마침내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단위가 되었을 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화의 본질이 보입니다. 큰 것을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단백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부를 먹는다고 두부의 단백질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작은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지방도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각 영양소에는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마다 서로 다른 효소와 보조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와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의 이름을 먹지만 몸은 음식의 이름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몸은 현미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두부를 흡수하지도 않고 고등어라는 이름을 혈액 속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소화기관은 그것들을 분해하여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물질로 바꿉니다. 밥도, 두부도, 고등어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원래의 이름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작은 물질들이 우리 몸의 대사에 참여합니다. 음식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하는 셈입니다. 소화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일이다. 소화하다라는 말은 음식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나서 말합니다. 내용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했어. 큰일을 겪고 나서도 말합니다. 아직 마음으로 소화가 안 돼.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 소화는 음식뿐 아니라 어떤 것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의학적 의미의 소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로서는 제법 아름답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도 단순히 음식을 부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잘게 분해되고 흡수 가능한 형태가 되고 장벽을 통과한 뒤 우리 몸의 대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생각하지 않으면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많이 먹었다고 모두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과 흡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흡수하는 것과 제대로 이용하는 것 역시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먹었는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흡수하며 어떻게 사용하는가까지 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기능과 식욕, 치아 상태, 질병과 약물 등 여러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이 몸에 들어온 뒤의 이야기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의 천문을 통과했습니다. 입에서 시작된 음식은 식도를 지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곧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만납니다. 금속도 손상시킬 만큼 강한 산성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신의 벽을 지키며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관, 위입니다. 도대체 위는 왜 그렇게 강한 산을 필요로 할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게 강한 산을 품고 있으면서 위는 왜 자기 자신을 소화해버리지 않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맡기고도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면 골치 아픈 피검사 분석, 골밀도 분석, 체중 관리, 식단 관리를 비용 없이 무료로 사진 한 장 찰칵 찍어서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시면 앱에서만 실시하는 특별한 이벤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셔서 무료 사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